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유효 시간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범숙 기자와 이 공수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같이 지켜봤는데 공수처 관저로 다시 진입을 시도할까요? 어떤 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네,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전공법이 있고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경우의 수들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체포 시도에 나선다면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 상황을 잠시 보자면요. 공수처 쪽은 경찰 포함해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명 정도 됐습니다. 단순 인원수만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났죠. 최소한 3배, 그러니까 600명 정도는 투입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강행한다면 경찰 지원을 받아 이 정도까지 인원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포를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 체포하는 강경책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집행에 나선다 해도 1차 시도 때와 같이 장시간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특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사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지금처럼 거부하긴 부담스러울 거란 판단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 윤 대통령의 저항 의지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항목에 내란 죄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겠느냐 반론입니다. 네, 공수처가 가진 마지막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조사,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아예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진 가장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해달라고 요구해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조사 한번 제대로 못한 상태로 다시 검찰로 넘긴다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게 분명합니다. 또 윤 대통령 수사에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만큼은 피하려고 하겠죠. 공수처 실력을 믿을 수 있느냐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움직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 기자였습니다.